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현존에 자주 다가가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관계,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깊은 상처가 생기며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가령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그 관계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논쟁, 갈등, 불만이 쌓이고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빈번해지며 어김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연인 관계가 오래지 않아 애증 관계로 변하는 걸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사랑이라 여겼던 감정이 험악한 공격과 적대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계기로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동시에 그와 상반되는 감정인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에고의 집착과 중독적인 애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다음 순간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도 상반된 감정까지 포함하진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상반되는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완벽하고 깊은 자아 감각을 필요로 하는 에고의 욕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상에 불과합니다. 에고가 구원을 대신하여 선택한 감정이 잠시 동안 거의 구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고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연인 관계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두려움, 고통, 결핍과 같은 에고의 본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독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기분이 한창 고조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시 고통이 시작되면 그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는 고통의 감정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인 잔인한 폭력까지 모두 동원하여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극하여 깨어나게 하고 역으로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에고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형벌로 작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하기를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고통을 가리는데 다시 이용하려 합니다. 모든 중독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는 걸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중독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납니다. 알코올, 음식, 약물, 사람 등 당신이 무엇에 중독되든 모든 중독은 자신의 고통을 덮기 위해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애정 관계에서 초기의 황홀감이 사라지고 난 후에 불행과 고통이 남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 자체가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는 당신 내면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끌어낼 뿐입니다.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이라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그때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현재의 순간을 벗어나 미래에서 일종의 구원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된다면 현재 이 순간의 힘이 과거와 과거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현실이 당신의 환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현실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신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3년 동안 3번이나 실연을 당한다고 해도 같은 기간 동안 무인도에서 살거나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으면서도 강렬한 현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강렬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존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하는 자나 고통체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마음의 목소리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고요함으로써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유이며 구원이고 깨달음입니다. 고통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고통 안으로 현존을 끌어들여 고통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특히 마음의 반복적인 패턴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느끼며 마음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걸 멈춘다면 마음은 충동적 성질을 잃게 됩니다. 그 성질 때문에 마음은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며 갈등과 사건과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판단을 멈추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사랑, 기쁨, 평화를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중지하세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모든 마음의 게임에서도 중독이나 다름없는 집착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으며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휩쓸려 계속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도 끝납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존재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였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지는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맞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타인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을 투영해서 상대방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대방에게서 투영해낼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타인은 나에게 그 어떤 특징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 1, 2, 3 정도로만 여겨질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는 결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내 안에 여러 모습들의 조각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판단, 분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남녀 간의 관계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투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을 메꾸어 줄 거라는 기대까지 상대방에게 더 씌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필요에 지어낸 환상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랑의 패턴입니다. 결국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는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진 않은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탓하거나 비난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